IT 집방송 토크 IT 진행맡고 있는 GPD 구호성입니다. 오늘은 오픈스택으로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법이 사례라는 주제로 요즘 와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붐화되는 것 같아요. 오픈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F5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김정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장님 먼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픈스택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느낌이 어떠세요? 필드에서 느끼는 느낌? 필드에서 느끼는 느낌이 요즘에 기존에는 조금씩 선도업체를 통해서 좀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봤을 때 네. 지금은 올 중반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먼저 도입을 해보겠다, 시행해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바빠지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좀 더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오픈스택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하는 것에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나요? 기존에는 오픈스택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셔가지고 서비스를 뭐 구성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오픈스택 플랫폼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변화된 오케스트레이터를 바꾼다든지 NFV 형태로 좀 넘어간다든지 플랫폼 오픈스택이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기준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 자체는 결국 오픈스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야,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10년 전에 비해서 그죠? 네, 이게 네. OS도 이제는 서버 시스템 OS도 이제 리눅스로 네. 거의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고 이제 오픈스택도 그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네.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이런 오픈소스 전문가들이 네. 많지는 않을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영어가 그렇게 아주 익숙치 않기 때문에 외국인처럼 외국 사이트가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막 일일이 커미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어떤 그런 전문성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음, 국내에서도 그렇게 물론 굉장히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전문가 분께는 또 많이 계신데요. 네.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는 국내에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자구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오픈스택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배포 버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나은 저희 같은 업체들의 밴드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어떤 특정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외국의 어떤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네. 참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합 말씀하셨는데, 네.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접목된다고 보시고 있는지. F5가 계속 저희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려왔다시피 저희가 가상화되거나 클라우드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F5가 예전에 기존에 봐왔던 느낌 그대로 똑같은 포인트로 좀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다 이동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됐든 네. 어디에도 상관없이 네.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모든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가 네네.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움직이셔야지만 어떤 현재 저희가 기업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애플리케이션, 그쵸. 애플리케이션하고 나머지 밑에 따는 그냥 이제는 플랫폼들은 플랫폼을 그냥 그쵸. 예, 이용하는 플랫폼들은 거죠. 예, 네. 온프라미스 있든 클라우드에 그렇죠. 있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있냐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든지 맞습니다.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렇죠, 바로바로 그렇죠.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중소적이지 않고. 네. 자, 지금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는 지금 필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클라우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네. 재작년부터 계속 퍼블릭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국내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고 현재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크게 비율을 보시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네. 증가하고 있지만 네네.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 모든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면서 결국에는 자구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서비스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과 함께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이 네.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죠. 네네. 예. 자,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케스트레이션은 용어가 네네. 이제는 많이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부장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오픈스택 관련돼 가지고 네네. 이걸 한번 좀 명쾌하게 정의 좀 해주시죠. 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조금은 작은 의미로 오토메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네네. 오토메이션을 많이 썼는데 오토메이션은 특정 기능에 대한 오토메이션이었고요. 네. 여기서 오토메이션을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은 오토메이션을 단일 기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플랫폼의 모든 펑션들을 다 모듈들을 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네. 기능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만든다든지 네. 여기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단일 포인트로 고민했었다면 지금은 오케스트레이트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플랫폼 하나지만 거기에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VM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을 다 조율해주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네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건 네. 퍼블릭 쓰건 간에 필연적으로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필연적으로 그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내 사용자들이 네. 관점과 이런 걸 활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현재는? 현재는 그 기존의 오케스트레이터 자체적으로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VM웨어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조사가 제공하는 네.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비율이 아직까지 기능적으로는 아직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레이터를 좀 수정한다든지 그 오케스트레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제조사의 별도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터를 따로 만든다든지 네. 이런 또 변화 추세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오픈스택 얘기니까 네네. 그 오픈스택에서 그 오픈스택 전체 한번 아키텍처 한번 네. 설명 보여주시고 거기서 오늘의 이제 그 F5가 중점으로 하는 분야는 어떤 곳인지 네, 그걸 좀 그렇죠. 말씀해 네. 주시죠. 네. 현재 그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들이 그 오픈스택의 전체 그 플랫폼 아키텍처입니다. 오픈스택은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파스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네. 어떤 인프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L2, L3, 뭐 네. DNS, DHCP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밑단에 SDN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DN 환경 기반에 저희가 알고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VM들이 올라가는 컴퓨터 이게 노바노드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좀 전에 밑에서 보였던 네트워킹 뉴트론이라는 모듈을 이렇게 그 기본도로 우리가 펑션들을 하는 모듈들이 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모듈이 왼쪽 편에 이제 네네. 호라이즌이라는 네네. UI 오케스트레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제가 펑션 하나만 봤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다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네네. 컴퓨터지만 네.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이게 하나의 단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결국엔 저희는 F5는 ADC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네.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LBAS라는 부분, 네네. LBAS라는 부분하고 저희가 LBAS의 기능들을 좀 확장하는 부분, 무슨 LBAS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뭐 컴퓨터 기능, 스토리지 기능을 좀 확장하기 위한 저 HIT이라는 템플릿 디플로이먼트, 뭐 스크래비티라는 그 HIT이라는 모듈들을 또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hit이라는 모듈 이것은 이게 제너럴 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픈스택에. 네. 여기서 보면 뭐 hit 뭐 실로메타, 실로메타, 노바, 뭐 네. 스위프트 뭐 다 이러는데 이런 명칭은 누가 정한 거예요? 어떤 뭐 이 명칭들이 어떤 하나의 속성들이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특징들이? 일단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명칭들은 뭐 결국에는 그 오픈스택에서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의 버전에 대한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버전이 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버전이 예전에는 뭐 킬러 버전, 현재는 리버티 버전, 미타카 버전이라고 있는데 그런 버전들이 그 네임이 만들어지는 기준이 오픈스택 그 전체 행사를 큰 이제 행사를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오픈스택 버전이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있으면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네, 좀 있으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로드 밸런스 네. 에서 서비스 엘바스가 지금 이것도 이제 버전이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현재 그 오픈스택 잘 알고 계시는 뭐 하바나부터 킬로 버전까지는 저희가 킬로 버전까지는 엘바스 서비스 버전 1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리버티 버전부터는 엘바스 버전 2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오픈스택은 6개월 단위로 서비스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빠른 서비스 거네요.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기준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엘바스 버전 1, 버전 2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기능 수준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엘바스 버전 1이 기본적인 단순한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엘바스 버전 2에서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SSL 서비스가 네, 추가됐고요. 아. 그리고 조금의 컨텐츠 스위칭이라는 L7 기능이 약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드 밸런싱 서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큰 변화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우리가 현재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니즈에는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엘바스만 있을 때하고 아까 맨 위에 애플이 빨간색 히트라는 히트 내용이었어요. 그거하고 히트를 쓴다면 네. 엘바스에 없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로드 밸런싱 단순히 엘바스 버전 1이나 버전 2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단순 로드 밸런싱 기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는 좀 더 복잡한 서비스를 쓰고 있고 좀 더 다양한 보안 기능도 쓰고 있고 좀 최적화 기능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현재는 오픈스택 내에서는 지금 제공되지 않지만 네. 오픈스택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템플릿을 쓸 수 있게끔 제공했습니다. 그런 컴포넌트를 hit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it이랑 쓰시게 되면 각각의 제조사별 또는 네. 또 오픈스택에 제공하는 뭐 템플릿을 활용하시게 되면 현재는 로드 밸런싱 기능밖에 없지만 여기에 네. 부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장비 내에서 직접 설정하신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오케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설정한 것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에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네네. 구성 방법 좀 보도록 하죠. 네. 오픈스택에서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 방법은 아마 이 부분을 이 슬라이드를 좀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스택에서 전체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로드 밸런싱 에이지 서비스, 엘바스 서비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각각의 테넌트별로 각각의 독립적인 버추얼 머신 ADC 장비를 올려서 서비스하는 독립적인 부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용어로 따지고 보게 되면 저희는 왼쪽 엘바스 서비스를 인 더 클라우드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테넌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를 오버 더 클라우드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오버 더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아, 어떤 네네. 그 하나의 인스턴스 서비스처럼 서버처럼 L4도 L4의 7도 하나의 서비스로 올라가 있다. 아, 네네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독립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엘바스라는 서비스 모델은 그 어느 테넌트에 독립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테넌트와 동일 계위에 존재하면서 네. 그 로드 밸런스 서비스가 필요한 테넌트마다 저희가 L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엘바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버추얼 머신도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형태로요. 네네. 그리고 하드웨어 연동까지 같이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좀 그 부하가 좀 많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꼭 활용하셔야 될 만한 그런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엘바스 서비스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좀 조그마한 서비스를 테넌트를 그러니까 나눠서 이 서비스하고 있다면 엘바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다 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하드웨어 기능들을- 필요하면 스케일아웃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신에 이제 인더 클라우드로 볼 때는 저희가 그 클라우드 테넌트 안에 네트워크에 저희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장비에 대해서는 VLAN뿐만 아니라 VXLAN, 뭐 MVGRE 터널링 이런 다양한 터널링 기술들을 제공해줘야지만 네. 각각의 테넌트의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버 더 클라우드 네. 오른쪽 요런 거는 어떤 분야에서 요런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 오버 더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향후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같이 쓰게 되겠지만 네네. 오버 더 클라우드만 따로 독립적으로 본다면 네. 보통 요즘에 NFV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비스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네. NFV라가 뭐냐면 네트워크 펑션을 가상화시켜서 모든 L3, 바이오월, 뭐 L4, 그다음에 와프 여러 가지 독립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펑션들을 네. 다 가상화시켜서 네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NFV라는 컨셉인데요. NFV라는 컨셉을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일반 가상화 플랫폼도 가능하지만 네. 현재는 오픈스택 플랫폼 위에다가 아. 오버 더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NFV를 구성하시고 오케스트레이터를
똑같이 오픈스택 오케스트레이터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오케스트레이터 활용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NFV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NFV 네. 쪽으로. 네네. 자, 그러면 F5가 엘바스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네. 구동을 하는지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F5는 엘바스 버전 1, 버전 2 버전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F5는 그 오픈스택의 네트워크 관리하는 뉴트론이라는 모듈에 엘바스 에이전트라는 걸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를 하시게 되면 뉴트론에서 이게 F5 장비에 대한 설정이라는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장비 쪽에 그 REST API 표준 코드 기반으로 커맨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아까 호라이즌이라는 화면에서 실제로 로드 밸런싱 에즈 서비스, 엘바스 서비스들은 실제 독립 장비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컨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에 직접 액세스해서 접속해서 관리한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관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히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를 하시게 되면 현재 테넌트별로 필요한 L4 서비스를 F5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현재는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도 가능하고 하드웨어도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고요. 터널링 기술도 다양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바스 서비스를 저희가 구성하실 때 현재 저희가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저희가 그 기업들의 서비스를 보시다 보면 가장 크게 두 가지 서비스 형태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는 L3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 ADC 장비가 있고요. 어떤 형태로는 각각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L2 형태로 들어가는 서비스 형태인데 오픈스택 내에서도 똑같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로는 글로벌 라우티드 모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L3 모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ADC 장비가 클라우드 내에 라우터 사이에 중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는 트래픽을 확인해서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구성일 때는 뭐 결국에 테넌트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뉴트론 네트워크나 뭐 오픈 V 스위치 또는 뭐 로드 네트워크를 가상화시킨 스위치 사이에서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터널링 기술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레이어 2 L2 어드저센트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테넌트가 만들어지고 테넌트가 만들어지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테넌트의 네트워크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어 2 모드라는 것은 결국은 장비와 그 테넌트 사이는 다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L2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hit이라는 서비스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hit이라는 모듈에 저희 F5 hit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데요. 플러그인 설치는 단순히 뭐 설치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그 드라이버나 그 모듈들을 그냥 로딩 시켜주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는 그냥 간단하게 뭐 저희가 파일 설치하듯이 그런 설치한 게 아니고요. 모듈만 갖다가 올리시면은 저희 hit 플러그인을 F5에 연동하시겠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F5 장비를 핸들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F5 장비를 핸들링하는데 단순히 hit을 써서 REST API로 핸들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F5 장비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따라서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렇게 이 템플릿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을 호출해서 쓰게끔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it 플러그인을 쓰시게 되면 단순 LB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트 템플릿 요거를 이제 잘 많이 알수록 편하겠네요. 현재는 그 히트 템플릿에 대한 그 오픈스택 자체의 그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hit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점점 그 hit은 안정화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써야지만 현재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서비스 환경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it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hit 템플릿들은 뭐 제조사가 제공하든 아니면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hit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스크립트를 입력시켜서 활용한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저희 장비처럼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 F5는 iApp이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iApp 템플릿을 활용하게끔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F5의 모든 기능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F5가 이제 그 빅 IQ 이게 이제 F5의 이제 그 솔루션
플랫폼? 뭐라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게 매니지먼트 플랫폼이었는데요. 네네. 네, 빅 여기 IQ. 아이워크플로우 이건 뭡니까? 네. 저희 F5 장비 F5가 저희가 그 원래 빅 IQ라는 그 통합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렇죠. 이 그 빅 IQ랑 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빅 IQ의 매니지먼트는 장비의 매니지먼트인데 저희가 그 클라우드의 매니지먼트는 좀 또 다른 의미의 그렇죠.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매니지먼트가 네네.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네. F5가 빅 IQ에서 클라우드 부분을 독립적으로 빼서 새로 만든 모듈이 iWorkflow라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빅 IQ에서 독립된 게 아니고요. 빅 IQ에서 좀 파생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빅 같습니다. IQ는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매니지먼트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어떤 특정 모듈을 네.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네. 위해서 해놓은 게 이제 iWorkflow 네. 2.0이네요. 네. 기존의 빅 IQ들은 장비를 관리하고 장비 컨피그레이션을 관리했다면 네네. iWorkflow는 그 컨피그레이션 외에 기존의 클라우드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기존의 클라우드, 뭐 퍼블릭이 됐든 뭐 프라이빗 든 연동을 시켜서 뭔가 협업이 가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iWorkflow가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마 오랫동안 준비는 해왔었는데 실제 출시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지금 iWorkflow로 여러 가지 POC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연동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iWorkflow라는 걸 쓰시게 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 F5 장비가 가지고 있는 기존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 템플릿을 활용하시지 않더라도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서비스별로 서비스 카탈로그를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또 클라우드 서비스의 좋은 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F5 장비를 어떤 특정 테넌트에다가 하나 만들었을 때 이 F5 장비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서비스가 가상 머신이 뭐가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가상 머신들이 어떻게 설정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정의를 해두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혀 F5 장비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F5 장비를 모르셔도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호출하시면은 네. 거기 보면은 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요구 사항들만 입력만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이 왜 필요하냐면 현재 그 저희가 타임 투 마켓이라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네. 어떤 F5 또는 제조사의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이러한 기능들이 90시간 내에 가능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90일에서 90시간으로. 네, 90일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90일이었지만 90일에서 한 9일? 90시간 9일 정도 되겠네. 네, 한 10일 정도 될 겁니다. 10일 정도 되는데 네. 10일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요즘에 클라우드 요구사항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F5는 iWorkflow라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 F5도 어떠한 기술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맞습니다. 쉽다는 거네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카탈로그를 정의하고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한 이유가 네. 화면은 F5 화면이 아니라 결국엔 오케스트레이트 화면 내에서 한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버추얼 서버는 뭘로 설정할 겁니까? 네트워크는 네네. 어디로 조정할 겁니까? 라는 네. 부분 다 물어보는 아, 부분에서 그 장면, 네, 그걸 그 약간 화면을 2, 3분짜리라도 좀 약간 동영상 틀어줬으면 네, 좀 다음번에 꼭 네, 다음번에 좀 디테일한 네.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실제로 지금 POC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어떠세요 반응들이 이걸?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그 장비를 뭐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듯이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클라우드에 올라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절차를 쭉 거쳐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완전 자동화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네. 쉽다라고 지금 이걸 보실 우리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네. 지금 어디 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어디 뭐 체험을 해본다든지 볼 수 네. 있는 그런 곳은 그런 기회 같은 건 없나요?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네,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아무래도 제가 필요해서 저도 데모 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 있으면 꼭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했다면 프라이빗 네. 퍼블릭 간에 어떤 형태로 가는 뭔가 기존의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하고 이제 이런 거하고 다 연동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건 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네. 그 기존에 다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터를 뭐 가지고 있던 새로 만드시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저희 그 제조사에서도 이 오케스트레이터와 연동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오케스트레이터는 연동이 되는데 어떤 오케스트레이터 연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표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F5의 I 워크플로우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표준을 저희가 정의해주면 어떤 오케스트레이터가 됐던 F5의 모든 서비스를 다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F5 워크플로우라는 게 전체 그 플랫폼을 그 오케스트레이터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F5 워크플로우는 F5의 장비의 기능들, 네네. 장비들에 대한 라이센스 부분들 그런 F5의 독립적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존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큰 오케스트레이터는 따로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랑 다양하게 연동이 다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오케스트레이터를 얘가 이제 보완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기존 오케스트레이터가 만약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F5라든지 다양한 제조사의 이런 그 펑션들을 관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야 될 겁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복잡해진 부분들을 저렇게 연동할 수 있는 표준 API만 뚫어주게 되면 표준만 정해주고 API만 만들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오케스트레이터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만 하고 네. 필요한 기능들은 다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 오픈 소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GitHub 통해서 많이 기술 공유하시나 네, 보죠? F5가 원래 그 굉장히 많이 보수적이라 소프트웨어를 오픈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정말 대세가 이제 대세가 오픈이다 보니까 F5도 모든 그 클라우드 관련된 리소스들을 GitHub을 통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5.com에 뭐 GitHub 가서 F5 치시면 바로 나오실 텐데 똑같은 화면 보이실 텐데 네. 저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오픈 커뮤니티와 내부 직원들이 동시에 쓰는 화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코드에 대한 검증 부분, 뭐 신뢰대 부분들은 믿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스크립트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에 쓰고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마존 서비스를 쓰시고 있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셔야 된다 하면 그런 템플릿도 같이 쓰셔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 뭐 코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그 설명드렸다시피 오픈스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모듈들이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 많은 경험이 없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구축하고 관리하시는 게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픈스택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좀 더 관리가 편하게 설치가 편하게 만든 배포판 같은 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레드햇, HP, 뭐 미란티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그 배포판 솔루션들하고 배포 버전 솔루션들하고 F5 장비 또는 다른 ADC 장비가 과연 잘 연동이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들을 서트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미리 또 준비를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상 없다라는 부분은 서트를 다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이제 오픈스택 네네. 그 굉장히 지금 점점 붐업화되고 있는데 이 지금 네 가지 배포판 중에서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활동은 지금? 제가 뭐 어렸을 때 크게 뭐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또 레드햇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못지않게 미란티스트 쪽도 굉장히 좀 빠르게 미란티스트도? 맞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엘바스 서비스가 이게 국내 사례인가요? 뭐 해외 사례인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내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국내 사례를 준비했고 뭐 다음 해외 사례도 있지만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업종입니까? 업종은? 이 부분은 게임사에 네. 저희가 구축한 사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기존에 여러 가지 뭐 그 클라우드 환경도 쓰고 계셨고요, 뭐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계셨고, 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내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고객사였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그 퍼블릭,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이쪽에서는 오픈스택을 제가 미란티스 배포 버전을 사용했고요. 미란티스 배포 사용했고 여기에 저희가 F5가 엘바스라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은 F5가 하드웨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프로바이더 티어에서 F5가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쪽 고객사에서는 그 서비스에 좀 디테일한 복잡도보다는 어떤 볼륨 있는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볼륨 있는 서비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했고요. 거기에 연동이 잘 되는 F5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로드 밸런싱 서비스
그리고 SSL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 웹 방화벽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외 사례인데요. 똑같은 구성인데 조금 틀린 게 테넌트 티어에 저희 소프트웨어 모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런 그림들을 보시다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큰 데이터 센터의 구조랑 거의 흡사합니다. 네.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봤을 때 그 구조랑 가장 유사한 구조인데요. 결국에는 인터넷 접점 구간에 큰 장비를 두고 서비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서버들 앞단에는 작은 장비를 두고 복잡한 기능을 쓰는 구조인데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그 로드 밸런싱 티어, 서비스 프로바이더 티어에서는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각각의 테넌트 티어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독립된 그 버추얼 머신을 올려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된 기능이라든지 웹 방화벽 기능, 좀 복잡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랩업 해주시고 네네.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오픈스택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스택은 전체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그 독립된 플랫폼,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봤을 때 오픈스택 내에서는 L1부터 L3까지 네트워킹 부분 그리고 서버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노드, 그 C 노드라고 하는데 컴퓨터 노드에 대한 서버 부분들을 제공하고요. 네. L5 연동했을 때는 L5는 거기에 L4, L7 서비스 패브릭을 F5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순 로드 밸런싱 기능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F5 그 클라우드에 접목할 수 있는 네. 저희가 힛 여러 가지 템플릿, IF 템플릿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를 똑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스테이 환경 내에서 뭐 통합 ADC 보안 네. 솔루션을 검토하신다면 네. 뭐 F5 쪽이랑 한번 협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애플이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네네. 다 통합해서 모든 걸 전체적인 통합 저희가 F5가 항상 그려왔던 그림인데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도 똑같은 저희가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부장님께서는 그 답변해 주시면서요. 그 질문자를 한분 네네. 한 적을 종이가 있으신가요? 여기다가 네. 펜 있어요? 아니. 장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분 정도. 자, 이윤구님, 클라우드 수트의 파스 사용 가능 여부와 보안 시스템, SDN, OVS 패키지에 리얼타임 커널이 적용되는지요? 정말 어려운 용어를 쓰셨네요. 파스, 클라우드 슈트의 파스라는 부분이 클라우드 슈트가 파트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네. 이용무님 또 혹시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네네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김대식님, 퍼블릭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자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제가 요즘 얘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연계시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가장 큰 고려될 사항들은 아무래도 서비스의 마이그레이션 쪽인 것 같고요. 얼마만큼의 그 우리 서비스가 뭐 온프레미스도 있고 퍼블릭도 있고 결국은 프라이빗도 있을 겁니다. 네. 이 세 군데에서 다 서비스 동일한 서비스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잘 서비스 할 건지인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GSLB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김창희님, 히트 서비스를 사용자가 정의해서 만들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히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표준 포맷은 나와 있지만 그 표준 포맷에 어떤 기능들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그 깃허브나 여러 가지 이제 오픈스택 그 히트라는 템플릿을 첨부해 보시면은 정말 쉽게 그 다양한 또 랭귀지도 다양한 하나의 랭귀지가 아니고 파이썬 랭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컨텐츠 매니지먼트 랭귀지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 푸펫 뭐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랭귀지를 선택하시는지 상관없이 히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 그래도 좀 우리가 다양한 랭귀지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를 공부한다면 하나를 어떤 공부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부장님은?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러세요? 있는데 결국에는 파이썬 코드가 없이는 파이썬이 좀 더 그나마 좀 자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좀 더 쉬운 직관적 랭귀지다 보니까 파이썬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활용도도 파이썬을 지원하지 않는 데는 없기 때문에 파이썬 랭귀지가 좀 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 네. 네. 자, 여러분 그 지금 댓글창에 FI 네트워크스 코리아 김정 부장님 오늘 게스트 이메일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좀 질문이라든지 나중에 뭐 어떤 정보, 추가 정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고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지호님, L4, L7 스위치를 대체한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L4, L7 스위치에 비해 떨어지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만약에 그 김지호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L4, L7이라는 기능들이라고 좀 애매하고요. L4 기능들이 기존의 오픈스택 내에 소프트웨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HA 프록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걔가 실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순 기능만 쓰신다고 봤을 때는 크게 뭐 다른 제조사를 쓰는 것보다는 뭐 장점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해야 된다든지 좀 더 볼륨이 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니 이중화가 제공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저희 이제 제조사들을 찾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단순 기능만 봤을 때는 기존 L4만 쓰신다고 봤을 때는 기존에 다른 L4, L7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적인 실제로도 기업들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프라이빗으로 넘어가는 부분, 클라우드 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런 비용 절감이라는 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비용 절감도 굉장히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강정배님, ERP, 웹 5개, 그룹웨어, 쇼핑몰, 기타 업무 시스템 총 9개, 서버, 웹DB 포함 8대, 방화벽 2대. 일 경우 예상비용 얼마 될까요? 네, 강정민이 메일 주시면 네, 제가 그렇죠. 한번 이거 만나서 얘기하죠. 네, 네, 지금 저희가 뭐 홈쇼핑도 아니고죠. 여기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강정민님. 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네. 지금 POC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네. 뭐 지금 가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예산이라는 네, 가격도 게 중요합니다. 가격에 중요하고요. 대한 그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정말 그 뭐 가성비, 구체적으로 가성비 제가 어떤 가성비. 회사를 네. 언급을 하시기 좀 힘든데요. 네. 그 회사는 전적으로 비용 절감이란 프로젝트 내에서 이루어진 게 클라우드거든요. 서비스 진행했던 게 네, 네. 그만큼 기존에 지금 네트워크 장비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결국에는 SCM 개념이기 때문에 언더레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이 장비를 제외한 그 위에 내외에서는 전부 다 그 가상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L4도 없고요, 어. 방화벽도 없고요, 웹 방화벽도 없습니다. 네, 다 네. 소프트웨어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서버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신에 그 처리 성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CPU 파워라고 하는데요. 어떤 용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CPU 사용량인데 그게 좀 더 기존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당연히 X86 시스템의 가상 머신이 올라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그 요즘에 또 서버가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또 스케일하고.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성능을 보장을 받으시려면 좀 더 많은 리소스를 뭐 사용하셔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서버가 비용이 좀 뭐 저렴하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고 뭐 유지 보수하는 비용보다는 이렇게 가시는 비용이 뭐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간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런 추세가 네네. 그 결국 이제 비용 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한 몫을 네, 차지하는 중요한 거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김소님께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돼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이 있는지 F5에서. 네, 저희가 그 클라우드 구축 관련해서는 F5 따로 교육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내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계속 내부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데모와 함께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네, 제가 네. 답변을 한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자, 김동민님 소스와 기술을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좀 더 많은 핵심 기능에 대한 공유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저희가 네. 계속 그 오픈 소스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지금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오픈소스 아닌 거죠 지금요? 네, 전체는 아닙니다. 저희 결국에는 F5에 대한 V라든지 F5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네. 다
자체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걸 활용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터 기술 그리고 스크립트 등을 다 공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네. 공유는 아니지만 네. 점점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오픈 커뮤니티와 내부 직원을 연결을 시켜놨는데 내부 직원들이 전담 직원을 뭐 배정을 또 많이 해서 네. 좀 더 빨리 그런 뭐 스크립트 코드들을 네네. 제공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김성님께서는 그 신규 도입 시 업체 규모별 구축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는지요? 신규 도입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그 구축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 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들어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초기의 설계 단계입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저희는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이 정말 레거시에서만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네.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물론 쉽게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 쉽게 확장하기 전 단계에 어떤 기본적인 확장 가능한 베이스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단계가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단계들이 먼저 경험했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공유가 되고 있어서 좀 더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실제 구축하고 인스톨하고 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이 네트워크 레이어 위에 모든 걸 다 가상화 시켜버리는 네. 이제 그런 기업이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는 전체를 다 못 넘어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레거시에 대한 네. 어떤 그 뭐 중요도를 아직까지 중요하다고 고민하시는 생각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네네. 전체를 넘어가지 않았지만 네. 이 클라우드 넘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모든 기업이 곧 있으면 50% 이상은 다 클라우드로 갈 거고요. 그 몇 년 이내? 50%도 몇 년 이내 50%? 제 생각에는 내년쯤이면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좀 네. 그런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살아있는 기업들이 좀 여기 네, 좀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좀 네. 간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가 한번 저희 고객사 쪽이랑 네, 한번 네. 협의를 해보고요. 다음에 진행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고객사랑 같이 한번 협업 세미나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진님 운영 중에 아이 워크플로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근데 운영 중에 그 아이 워크플로우는 제가 그 설명드렸다시피 아이 워크플로우는 결국에는 오케스트레이터를 담당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터 담당하는 모듈이 죽는다고 해서 서비스 죽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장비를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는 모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 워크플로우도 분명히 이중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얘가 죽는다고 서비스 문제 생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컨피그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만약에 아이 워크플로우가 죽었다고 하게 되면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터가 죽은 거기 때문에 새로 컨피그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업데이트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뿐이지 서비스가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 긴급 복구가 가능하고요. 네. 자 이장진님께서 F5와 뉴트론에 에이전트를 심어서 RESTful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 엘바스로 활용하는 컨셉인 것 같은데 F5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 듯한데. 네, 맞습니다. 그럼 F5의 강점은 무엇인지요? F5만 사용하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오픈스택에서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게끔 그 방법만 열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F5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순하게 로드 밸런싱 기능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F5에 대한 강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양한 기능 좀 더 뭐 제가 F5가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전 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서비스가 결국 SSL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SSL 서비스를 하는데 과연 X86 시스템의 CPU 파워만 가지고 가능할 거냐? 그래서 F5는 하드웨어도 활용해야 된다. 네. 뭐 SSL에 대한 오프로딩이 필요하든 뭐 다양한 부하 분산이 필요하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는 뭐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단순한 뭐 차를 타고 1단, 2단만 쓸 건데 굳이 뭐 오토매틱은 필요 없는 것처럼 뭐 비슷한 컨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 그다음에 그 박병수님께서 오픈스택 외에 퍼블릭 클라우드 AWS나 애저 환경에서도 F5를 통한 보안 또는 로드 밸런스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네, 지금 오픈스택 외에서도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경우에서도 보안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들어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내부 자료만 확인했던 내용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모듈들을 아마존에서도 뭐 제공 가능하다, 구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황호연님, 클라우드 스택과 오픈 스택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태생 자체가 클라우드 스택은 어떻게 보면 상용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픈 스택이라는 부분은 좀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둘 다 결국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근데 오픈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이 훨씬 더 이제 살아남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기존의 오픈스택의 그 사이징 뭐 어떤 변화라고 봤을 때는 조금 참여하는 회사들이 좀 약간 좀 식은 좀 그렇게 흥미가 없었었는데 요즘에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도 늘어나 있고요. 네.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태희 씨께서 테넌트별 세그먼트를 위해서 파티셔닝과 라우트 도메인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보충 설명 요청드립니다. 네. 세그먼트를 위해서 파티셔닝과 라우트 도메인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장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파티셔닝 설명을 안 했는데 정말 F5를 알고 계시는 분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엘바스 서비스가 아니고요. 엘바스 서비스 마찬가지고 제가 그 오버 더 클라우드라서 VM 위에다가 그 가상 머신 위에 제가 별도의 VM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별도의 파티션이나 라우트 도메인 쓰지 않습니다. 네. 얘는 어차피 독립된 테넌트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넌트를 옮겨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엘바스 서비스라는 걸 구성하시게 되면 엘바스는 결국에는 여러 테넌트에 다 구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장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도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 트래픽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매니지먼트 구분은 파티션으로 구분되게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은 라우트 도메인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하나의 박스지만 그 트래픽이나 매니지먼트는 독립적으로 제공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 김승준님, 또 이종우님, 또 박재호님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차세대 웹방화벽 보안 기능의 구현 및 사례 같은 거에서 물어봤는데. 네. 네, 저희가 그 하나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사례라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큰 관점은 뭐 비용 절감이라는 큰 문맥도 있었지만 저희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또 웹방화벽 기능들을 또 검토를 했을 때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의 그 하나의 NFV 형태로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보안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서버들은 다 가상화 기반의 서버고요. 거기에 웹방화벽이나 방화벽들이 어플라이언스 타입이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네, 네,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 위에 F5의 웹방화벽 기능만 단도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F5는 웹방화벽 기능 차이가 없습니다. 퍼포먼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드웨어가 네, 네. 소프트웨어 차이기 때문에 네. 기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존의 하드웨어 쓰는 설정들을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동성이라는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안주님, SDDC 환경에서 오케스트레이션과 원활한 연계성을 제공하는지요? 네, 아까 SDDC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그 NFV라는 환경이 좀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NFV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가상화시키는 의미를 말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독자적인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네. SDDC 환경에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다 저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iWorkflow라든지 다양한 워크플로우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쪽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김동규님께서 F5는 2013년부터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관련 F5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네. F5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뭐 아까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단순한 기능을 쓰냐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쓰냐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장점보다는 저희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봤을 때 F5에 대한 자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F5 코리아가 현재 그런 클라우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현재 그 국내에 이런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개발하시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는 기존에 없었던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신 서포트해주고 네.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F5에 대한 의지, 자세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김도영님께서 작년에 내부 클라우드 검토 및 사업 계획에 따라서 타사의 몇몇 레퍼런스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담당자 확인해 본 바 대부분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초기 불안 심리들이 구축 후 많이들 긍정적으로 바뀌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민첩성, 백업, 복원, IT 연속성에 많은 점수를 주시더군요. 다만 구축업체의 자체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술 지원에 따른 신속성에 대한 에서는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는 오픈스테이크이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들도 뭐 제조사가 정해져 있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든지 오픈 소스든지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100%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조금 더 계속 개선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시면서 같이 좀 더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 그걸 100% 안정화를 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종욱님, 클라우드 오픈스택의 구현을 통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보다 쉽게 편리하게 구축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제 발생 시 서비스 증명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아직까지는 그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서비스를 복잡하게 활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히시라는 템플릿 자체가 오픈스택 내에서도 그 메터링하는 서비스 모듈인 그 세일러메타라는 모듈 네, 때문에 네. 얘가 조금 그 세일러메타라는 모듈이 이 히시라는 템플릿을 또 연계시켜주는 기능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비스 전체적인 서비스 메터링을 하는 모듈인데요. 네네. 아직은 이 메터링 그 세일러 메터라는 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히시라는 걸 좀 많이 활용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되고 히시라는 걸 좀 더 많이 하시다 보면은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다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정말 그 아직까지 좀 단순한 로드 밸런싱 서비스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이런 서비스 하는 데서 문제점은 없고요. 네네. 없고 아까 초기에 문제라고 했던 부분은 초기에 구성이나 설계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송기련님 질문 4개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질문만 좀 답해 주시죠. 4가지 질문 중에서. 네. 한 가지 질문. 하트 블리드 버그를. 네. 어떻게 이거 1번 질문은 제가 그 SSL 핫블리드에 대한 버그는 저희가 대응을 했고 그 패치 버전이 나와서 다 고객사에 다 제공했습니다.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타사 대비 자랑하고 싶은 F5의 강점이 무엇인지. 네. F5는 뭐 타사 대비는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능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되면 비교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F5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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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동님, 정부에서 추진 중인 G클라우드 관련 사업에도 참여 계획이 있으신지요? G클라우드 사업은 이미 1차 사업까지는 다 진행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저희도 분명히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국내 공공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외산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벽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용진님께서 네트워크 레이아웃, 방화벽 폴리시, 얼러트, 트래픽 모니터링 등등 기능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스케일인 등의 통합 기능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운영하면서 봐야 할 화면 솔루션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픕니다. 네, 그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한번 꼭 세미나를 해야겠네요. 그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하시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단일 화면에서 다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각각 포인트별로 다 관리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혀 오케스트레이터를,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테이크라는 화면을 한 번은 그 데모를 보시게 되면 정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 위에 그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네트워크 레이어 위쪽에 네네. 굉장히 많은 보안석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 서버 가상화처럼 네. 언제가 되면 네. 몇 년 후가 되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예. 밑에는 그냥 그 뭐 엑스파일 서버가 됐건 뭐가 됐건 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하드웨어가 있고 네. 그런 시대가 한 몇 년 언제일까요? 좀 라고 물으면 올까요? 저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감으로 그냥 나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우. 예, 현재 다
그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네. 다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그쵸, 대한 그쵸. 관점인 네. 거죠. 네, 네, 예, 네. 지금은 어떤 모든 밴드가 그렇게 준비가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네.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예측을 좀 늦게 했다라든지 그런 네.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모든 거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 누구든지 갖다 써라. 그렇다면 예. 그게 앞으로는 네. 그 하드웨어 벤더가 아니라 네. 이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네. 쪽이 벤더들이 앞으로는 거의 뭐 주류가 되는 메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도 생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희도 아마 그렇게 협업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강민식님과 이종훈님께서 네네. 중소기업에서 할 보안 전략과 대기업에서 할 보안 전략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제 보안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네네. 뭐 중소기업에서 했던 보안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일단적인 그 개인정보랑은 크게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내부 인프라에 대한 뭐 보안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부 침해나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는 보안 전략들은 아무래도 그런 대외 서비스, 그 대국민 서비스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 보안 전략을 가져가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똑같이 고민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네. 인프라 보안은 약해진다 그런 생각은 뭐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똑같은 보안 수준 유지하셔야 되고요. 보안 관점은 좀 틀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네. 그 인프라가 된다면 그럼 지금 이제 그 IT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IT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IT 이제 개발 쪽이나 기획 쪽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도 뭐 세미나 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회의를 토론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이제 관점으로 이제 좁혀지는 게 네. 결국에는 저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다. 네,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희는 결국에는 저희도 똑같은 데브옵스를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네, 결국에는 뭐 이제는 장비에 붙어서 컨피그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제가 짜져 있는 제가 만들었던 개발 플랫폼에서 어떤 서비스를 다 모니터링 되거나 관리되는 네네. 형태가 되는 네.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저도 좀 많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데브옵스라는 부분이 정말 활성화되고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IT 그 운영이건 기획 개발이건 간에 네네. 있는 분들이 이제는 어떤 뭐 특정 밴드에 아는 분들한테만 정보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나 어떤 조용 모듈 같은 것들을 자꾸 잘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부터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씩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네. 파이썬 공부를 하고 뭐 랭귀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마 또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데브옵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뭐 기본적인 랭귀지 하나 정도는 그냥 막 공부하시는 게 좋지 뭐 않을까 파이썬 싶습니다. 아까도 계속 공부하신다고 네네.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보려는데 쉽냐고 물어보려는데 어려워요? 저도 어차피 자바보다 어려워요? 네, 자바를 아니요, 자바보다는 쉽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어차피 바닥 자체가 네트워크에서 이제 커왔기 때문에 네네. 네트워크에 대한 관점은 더 쉽죠. 네네. 개발적인 관점은 좀 아이씨.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구조가 지금 아직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 늦었다 해서 제가 빠를 때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어디 가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하고 있으니까 뭐 하십시오. 저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질문자 한 분, 그 두 분하고요. 질문자 대상 한 분. 그렇게 네네. 모두 세 분을 불러주시죠. 네. 자, 지금 질문을 일단 잘한 분 두 분하고 나 대상 한 분하고 대상이 10만 원권, 이제 5만 원권 두 분이니까. 네네. 좀 어렵네요. 일단 먼저 2등 두 분부터. 네. 제가 2등은 네. 일단 김지호님 김지호님, 네, 네, 한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질문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네. 다들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네, 어려운데 제가 그러면은 한 분은 네, 저 강정배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정배님, 네, 네네네. 네. 김지훈이와 강정배님이 2등이고요. 네. 자, 1등. 네. 1등은 그 김정욱님이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죠. 김정욱님, 네, 네네. 네, 네. 네. 자, 김정욱님 1등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욱님, 그 다음에 김지훈님하고 강정배님은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댓글창에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문하신 분 중에서 15분한테 저희가 또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소식 맞추는 거 할까요? 네, 정말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IT 쪽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은 또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그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문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오후 이제 아직도 비가 오는지 저는 지금 카테이 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오늘 같은 날 저 그래도 감성 있게 좀 이렇게 본인 꼭 일도 일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한번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